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분할해서 매력적인 주가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막 1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할 때는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좀 이제 저렴하게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뭔 소리냐 해서 대답을 해드렸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 네. 또 수트를 입고 오셨어요. 월요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월요일날 또 높은 분들 만나면 또 인사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입어줘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유가 딱 높으신 분들 만나는 목적이시군요. 네. 자, 시장의 고용이 너무 강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고용이 약해지기를 좀 바랬는데 좀 금리 긴축 좀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슈퍼 깜짝 보고서라고 제가 이제 명명했지만 한 28만 건 정도, 26만 건 정도가 예상됐어요. 근데 한 52만 3천 건, 거의 53만 건이 나오면서 네. 2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2배 이상이 깜짝 놀라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바로 미국 사람들이 또 느린 것 같지만 이런 거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두세 군데 IB는 바로 보고서 나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50bp에서 75bp로 또 올리기도 하는 것이 나왔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뭐가 됩니까? 결국 달러가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또 바로 또 올라가는, 아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달러를 밀어올리는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뭐 크게 하락한 건 없습니다. 0.1%, 0.5%니까 조금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또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마디로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은 혼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림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망 이 정도였는데 50만 건이 넘게 나왔고요. 실제로 요 수치가 두 달 동안 해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2020년 팬데믹 때요. 2,200만 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고용 일시적으로 해고도 뭐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시면 You are fired 하면 가드 데리고 오고 딱 시큐리티 데려와서 15분 만에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파이어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2,200만 건이 줄어들었었는데 이 2년 반이 걸렸거든요. 거의 2년 반에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넘어섰고요. 워낙은 당초 다음 달 정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한 2달 정도, 9월 달 정도 되면 넘어설 거라고 봤는데 이번 달에 깔끔하게 넘어섰고요. 이번에도 역시 가장 큰 것은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가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이쪽이다.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술집,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뭐 공연장, 뭐 이런 쪽을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쪽이 9만 6천 건이 아직 모자라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같이 보여드렸는데 3.6에서 3.5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5%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이하. 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수치 자체도 보면 지난번에 3.5였었고요. 이게 보면 1960년대 이후 또 최저 수준을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누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조그맣지만 플러스가 났습니다. 지금요.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다 회복했다.
수치로 보면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종목별로나 섹터별로 다르지만 미국은 그 팬데믹에서의 어려움에서 리커버리가 풀리 리커버리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고용만 보면 다 리커버가 끝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부족한 거 이런 쪽이 좀 남아 있기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국은 구인과 구직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이런 수치를 보면 여전히 구직자 훨씬 많은데 미국은 구인자가 훨씬 많은 그림을 볼 수 있겠고요. 요거가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설명 잠깐 해드리면 경기가 피크 친 이후에요. 경기가 피크 친 이후에 지금 일자리가 그동안 과거에 어땠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 이후에 1948년부터 2007년까지 떨어지게 결국해서 리세션에 가는 시기에 보면 대부분 고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리세션이 선언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선언되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리세션이 들어가는 첫 번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고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리세션과 관련된 해석은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제가 토요일 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위 아래만 보시면 돼요. 약간 슬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중요한 게 보면 요 오렌지색이라고 그래 노란색 있죠. 요게 구직입니다. 구직자 수. 그러니까 사람들 뽑겠다는 수인데 요거는 구직자 수입니다. 사람 나는 일 안 해도 돼. 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사람을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제 활동 참여 인구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unemployed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는 없지만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 수, 실질 구직자 수입니다. 구직자 수랑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이게 보면 구직자 수보다 그러니까 구직자 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 시장이 정말 좋은 거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수는 있죠. 자기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없을 수 있고 자기가 소위 뽑는 사람들의 스펙에 못 맞출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이렇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는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2020년 때도 그 봄에요.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3.8이었고요. 2020년 그때 14.7%씩 늘어났었거든요. 팬데믹 있을 때 쭉쭉쭉 늘어나면서 3.5%. 그러니까 5% 이하가 완전 고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969년에 3.4% 이후에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 발표 난 후에 이제 금리 움직임을 보면은 네네. 2년물이 엄청 올랐죠. 2년물 오르고 10년물도 바로 올라가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드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씀드렸던 대로 9월달에 금리 인상을 75bp까지 올릴 거라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의 목표치를 50bp였어요. 바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올랐고 말씀하셨던 대로 2년물도 올라갔고요. 이건 이제 브레락의 릭 라이더입니다. 그 유명한 분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페드워치 2를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요. 그 전날 34%였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70%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상의 목표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기대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러다가 분위기가 그냥 8월, 9월 내내 75bp 쪽으로 또 기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만 이제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아직까지 2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야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그 수치가 나오자마자 달러가 훅 올라갔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달러가 바로 올라가는 그만큼 미국은 모르는 어떤 경제 데이터 안에 솔직하게 딱딱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네. 105.75 후반대에서 106.75를 찍었네요. 예, 요거는 작년 1년치가 되겠고 요거는 그날 하루짜리의 그날 하루짜리 흐름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치 유튜브 채널에서 서베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하고 저도 어젯밤에 해갖고 했는데 한 2,000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요도는 지금 4,100 레벨인데요. 연말에 얼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바람으로 4,800 봐야죠. 가자. 봐야죠. 내피셜이잖아요. 네. 저도 내피셜이에요. 저도 그냥. 내피셜인데 이게 재미나는 거가 제가 이런 거를 한 3주 전에 비슷한 걸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라이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8% 정도만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말입니다. 8% 정도만이 연말에 회복한다고 얘기했어요. 4,800 회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분 제가 했을 때 보면 5%도 안 됐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7시쯤에 올렸는데 한 2,000분 정도가 투표해 주셨어요. 설문을 하셨는데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들 같은 보통 분들인데 미주미 TV 구독자인데요. 3,600으로 이하로 추락할 거. 그러니까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죠. 11%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내려갈 거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고 리세션 우려감 있잖아요. 네. 3,600에서 4,013%가 되겠고요. 지금 이 정도다. 이 정도에서 끝날 거다가 24%가 되겠는데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5에서 15% 나오거든요. 4,400에서 4,800 정도면 다행이지가 32%. 다음에 약간 이거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바람을 바람일 수 있죠. 우리의 소원은 4,800. 4,800인데 4,800인데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내피셜이니까요. 네. 뭐 각자 판단하시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보다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보시라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지금 50%가 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더 상방을 원하는 그런 서베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주간 단위 시장을 정리해 보면은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는 소폭 내려갔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아주 강했죠. 특히 나스닥은 이제 저점에서부터 거의 19.5%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내리면서 저점 대비 한 18.7 정도까지 왔었고요. 네. 종목별로 보면 초록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요. 주간 단위입니다. 네, 주간 단위죠. 주간 단위로 보면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빅5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그중에서 아마존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난 금요일날 떨어졌지만 테슬라가 주간으로는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리프트 위원님 제가 네네. 이거 분기 조정 순이익이 네. 앞자리 숫자가 예상치랑 완전 1이랑 7은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제가 맞게 이거를 뉴스에 본 그러니까요. 건가 예.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버랑 리프트랑 거의 같은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숫자 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녔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적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지난주에 보면 우버나 리프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카바는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폭망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적구적 구조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가 많이 올랐고요. 드래프트 킹즈도 대표적으로 이제 4번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네. 저는 이제 주주라서 저는 엄청 물려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이번에도 CEO가 또 이제 엄청 꿈과 희망을 얘기했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했고 연간 실적을 가이던스 올렸는데 역시 적자 회사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매매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썰러는 이제 대표적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는 뭐 재밌는데 바클레즈에서 매수 견하면서 목표 주가 46달러 올려놨는데 지난주나 최근 2주 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통과된 것이 그러니까 잠시 전에 미국에서 일요일 날 의회에 열려 갖고 상원에서 50대 50이 나와 갖고 해리스 부통령이 해 갖고 한 게 통과됐잖아요. 많은 분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많이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것도 움직임이 있을 해서 맞죠. BBB 법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바꿔서 한 거가 소위 얘기해서 법안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인데요. 네. 그 안에 세 가지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가 기후 법안, 기후에 변해서 이런 것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헬스케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약값을 떨어뜨리고 지원을 더 확대하는 법안이 헬스케어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우리나라랑 완전히 딴판이죠. 법인세를 최소 15%를 하고 그 부유세 같은 거, 네. 그 소득세 같은 거 올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세 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강했는데 썬런도 그런 것들이 하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버전갤럭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어떤 상업용 서비스 운항을 또 연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역시 4번 주식이었는데요. 여튼 18%나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아이로보드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요즘은 대부분 삼성이나 LG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로봇 청소기. 네. 예, 로봇 청소기의 이제 대표주자는 아이로봇인데 아마존 형님이 또 인수해 준다고. 그러게요. 17억 달러. 예, 그러면서 또 19%라 현금으로 빠.
형님하겠지만 치사하게 그 아마존 형님들이 뭐 돈이 많으니까. 어물 끊어주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카드로 네. 분할하지도 않을 거고. 여하튼 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로봇이 그냥 급등. 네, 급등했고요. 트립 어드바이저나 지난주에 어떤 여행 관련주 다 비슷한 흐름인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18.9%. 트립 어드바이저도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뭐 해야 될까 할 때 트립 어드바이저 찾아보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다 이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어요. 확인 예약하고 거기에 상상 액티비티 같은 것도 예약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또 트립 어드바이저도 18.9%나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왜 빠졌을까요?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 주를 세 주로 분할해서 뭐 분할보다는 결국 주식을 주는 건데요. 세 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자부터 여러분들이 주식 수가 늘어날 텐데 결국은 이거죠. 사이버 트럭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테슬라가 되겠고요. 오늘 보면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법안에 보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로서는 진짜 부러운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꿈도 못 꿨던 얘기인데 물론 알려졌던 얘기인데 신차를 전기차 하면 좀 그 보조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텍스를 깎아주는 그런 효과인데 소득 보고할 때 세금 낼 때 중고차가 들어갑니다. 중고차를 사면 중고차 전기차 사더라도 뭐 $4,000 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고 특히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쪽에 지원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로도 부럽죠. 네. 우리도 부럽고 미국 사람들은 워낙 70% 정도의 수요는 중고차가 많습니다. 신차 시장이 30%, 중고차가 70%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앞으로 4, 5년 안에 한 신차 시장이 한 20% 이상까지 가자는 거, 가자는 건데 전 세계 다 같은 흐름이죠. 여튼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오늘 발표된 통과된 거죠. 물론 하원까지 돼야 되는데 어떤 50대 50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 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것다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벅스에서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벅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토요일 날 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 나는데 투자 자산이 손실을 뭐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그건 적자가 커졌고요. 관심 있는 건 이걸 텐데요. 자사주 매입은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32억 했는데 $10억 정도 샀고요. 왜냐하면 주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덜 산 거라 보고 있고요. 7월에만 $5억 정도 추가로 산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요거 추가 추정은 전부 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애플은 1분기에 360만 주 정도 더 샀는데요. 애플은 이번에 400만 주를 산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8월 16일 정도 나오면 아실 수 다음 한 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업계 추정은 400만 주 1분기보다 더 산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제가 또 이 위원님께 선물 받은 한 주를 들고 있는 버크셔에서의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의 시작 여러분 힘차게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